가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나라를 개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운동이다 그랬죠. 저쪽에서는 무조건 노동자의 편에 서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는 좋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왜냐 지금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대변해서 자꾸 기업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나라가 다 망하는 거다. 우리는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겠다. 노동자들이 잘못하면 노동자를 비판하고 기업체가 잘못하면 기업체를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좌파들이 기업을 막 공격할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에 기초해야 된다. 노동자의 편에 서서 기업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주를 합해서 생산자 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의 편에 서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경실련의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편에서는 기득권 세력은 성형석을 봐라. 조목조목 깜빡을 세 번이나 당하는 거 아니냐. 이 경실련은 얼굴 바꿔서 나타난 또 하나의 제야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봤지만은 좌파는 우리를 어떻게 봤냐. 저거는 개량주의 세력이다. 저거는 운동권의 명분을 훼손시키려고 그러는 저거 틀림없이 안기부에서 돈 내줬을 거다. 그래서 그런 양쪽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경실련이 지나가가지고 5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평정하는 그 상태까지 간 거죠. 그 5년 후에 출범한 단체가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는 어떻게 섞여보냐. 안기부가 아니라 우리 갑자기 이제 늙어서 자꾸 그런 분들을 기억이 안 나고 참. 유엔 안보리에다가 그 서신의견에서 그 유명해진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그 94년이 될 때까지 계속 제야운동을 하던 세력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라는 주장을 내려오고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시민운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운동으로 전환하면서도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시민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참여운동하고 경실련의 차이를 구분하기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경제적인 주장하고 무정을 반대하고 시민 참여도 주장하고 지방자치도 주장하고 같이 주장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하철 노조가 파업했다. 그러면 경실련은 왜 노조가 시민들의 발을 놓냐? 그러고 성명서를 내면 참여연대는 노조가 옳다. 이러고 성명서를 내고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이념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참여연대가 이깁니다. 왜 참여연대가 이기느냐? 그 이유는 87년 6월 민주화 개항대인데 이 민주화 운동에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학생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 세력이 전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그냥 완전히 무장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있어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강철 서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서신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서신을 읽는 사람마다 전부 이 학생들이 주체사상파가 돼버린 거예요. 주체사상파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력이 그냥 민주화를 이뤄내는데 성공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기가 확 살아가지고 승승장구.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시민운동으로도 들어가고 언론으로도 들어가고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사방으로 380세대가 들어가면서 그냥 전부 친북 좌파 분위기를 확산시켜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실련조차도 버티지를 못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경실련에 가봤더니 이 간사들이 이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간사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간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걱정을 했죠, 나라의 미래. 근데 결국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헤게모니 싸움을 했는데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참여연대가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대 낙선낙천운동이죠. 사실은 낙선낙천운동이 그 2000년대 한 달 동안 통일수였죠. 뭐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시민운동의 원칙으로 따지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시민운동은 지식인들의 양심의 소리니까 계속 운동을 해야지, 여론조사를 해서 뭐 70%가 넘었다, 80%가 넘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 히틀러가 총통이 될 때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투표로 정권을 잡았거든요. 네. 무조건 국민의 지지가 70, 80%다. 그래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 기독교 입장인 기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참여연대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력이 지네가 완전히 자기네는 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마음 우리 주장대로 막 나간다, 선거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러고, 그 다음에 정의의 잣대를 독점해가지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누구는 당선돼야 되고 누구는 낙선돼야 되고 누구는 당선돼야 되고 누구는 낙천돼야 되고 이러면서 막 나가버려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저거는 아니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제발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중에 이 낙선낙천운동은 이거 잘못된 운동이다. 이 시민운동의 묘를 파는 운동이다. 시민운동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정보를 다 제공하고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시민운동이지, 진방, 그거는 그런 독선, 그건 시민운동으로서 옳지 않다. 결국은 낙선낙천운동이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 이후에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결국은 퇴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시민운동이 공정한 말을 한다, 그래서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2000년 이후부터 시민운동은 편향적인 시민운동, 좌파적인 시민운동, 이런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그 다음부터 또 미성이 효순이 사건 나니면 막 양키고 하면서 fucking USA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그 다음에는 막 성조기 불태우고 막 이런 짓거리를 시민운동이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시민운동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시민운동 갖고는 이제 저 시민운동, 좌파 시민운동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나오기 시작한 게 뉴라이트 운동이었죠. 성현석 목사, 김정은 목사, 또 신지호 의원,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온 운동이. 저는 왜 그렇게 했냐? 후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저 그냥 가만히만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그저 어른으로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우리가 계속 상임대표를 다 모시겠습니다. 그저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모실 테니까 제발 말씀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승창아, 나는 그렇게 살면 속 터져서 못 산다. 나는 내 소신대로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옛날에 재야운동이 그냥 사회주의로 가니까 저거 아니다 그러고 경실련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번에 시민운동이 또 다시 전부 좌파로 가니까 저거 아니다 그러고 다시 시작한 단체가 기독교 사회책임, 뭐 그런 뉴라이트 정의연합, 그런 단체들이었죠. 다시 또 그 단체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시민운동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꼭 안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한 운동이 시민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운동이 잘못 갈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은 언제 왔냐면은 메가더동산 철거 사건 때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우리나라 친북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놓고 돕기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6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을 다녀올 때마다 북한에 가서 보면은 그냥 그 안내문이 그냥 안내를 하면서 무슨